나중에 투자 이야기에서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살짝 금융 이론을 건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당장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여러 군데 회사에 나누어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한두 개의 회사에 집중해 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 투자자가 되신다면야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일가를 이룬 전문가들 중에서도 존 보글 같은 분은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끌어내는 것을 선호하시는 편이고, 워렌 버핏처럼 몇 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집중 투자 전략은 최고 고수들만의 분야라는 말인데요. 투자 방법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에게 집중화 전략은 너무도 위험하죠.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고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초보 투자자라면 가장 상대하기 쉬운 채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득이하게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우선 시장에 투자하시는 것을 권고드릴게요. 요즘에는 ETF 등을 통해서 시장 주요 테마나 혹은 전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이후에 조금 더 실력이 붙게 되면 대기업 몇 개를 먼저 골라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요. 대기업의 경우 여러 가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중 일부 성과가 나쁘더라도 성과가 좋은 쪽에서 손실과 이익이 상쇄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집중화된 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의 이익은 승리 아니면 패배로 나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명심하세요. 누구나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주식 투자지만 초보자와 숙련된 투자자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초보 투자자 때 대박을 노리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수익보다는 생존에 주된 목적이 설정되어 있으셔야만 해요. 시장에서 오래 생존해 있을 수 있다면 수익은 이후에 저절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초보 투자자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이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에 주력을 해야만 하는데요. 주식보다는 채권, 개별주보다는 시장,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드머니를 지킬 수 있어요. 점점 더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고 미래 전망에 대한 분석력을 갖추게 되면 조금 더 집중화된 분야에서 오히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집중화된 경우에 투자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도 있죠. 조금 빗나갔는데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집중화된 전략이 회사 수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스트코는 단 하나의 물건만 받기로 유명한데요. 많은 경쟁을 통해서 가장 높은 품질과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 하나와만 거래를 하는 방식이죠. 심지어 고객들이 결제하는 카드마저도 업체를 단 하나만 지정해 두는데요. 때문에 여러 번 불공정 거래라는 지적을 받아왔을 정도예요. 다소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구조적 혁신은 고객들에게 좀 더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죠. 전문화와 집중화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인 양재동 코스트코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전쟁일 정도로 성업을 이루고 있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플의 아이폰은 구조적 집중화를 통해 수익을 아주 크게 낼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이익을 공유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애플은 AT&T라는 단 하나의 통신사와만 독점적인 계약을 하는 과감한 시도를 해요. 그 결과 출시된 지 딱 3달 만에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20%를 점유하게 됐을 정도로 대단한 기세를 보였죠.
고도의 집중화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로 인해 애플은 단숨에 시가총액 1위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왜 단 하나의 통신사를 쓰는데 이익이 커졌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애플은 엄청난 팬덤을 가진 회사예요. 애플이 뭔가를 만들면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애플이 휴대폰을 만들었고 오로지 그 휴대폰을 AT&T에서만 개통을 해주겠다는 말인데 그 독점적 지위를 얻어내기 위해 AT&T가 애플에 제시한 조건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당연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획기적인 조건이었겠죠. 기존 판매 루트에서 나누어 먹던 것을 AT&T 딱 하나만 선택함으로써 애플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애플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가장 잘 이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모든 통신사와 거래했던 노키아가 1억 달러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500만 대의 휴대폰을 팔아야 했는데요. 애플은 고도의 집중화 전략을 통해 1억 달러의 순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고작 25만 대의 매출로도 가능했죠. 경쟁사보다 무려 20배나 더 효율을 기한 셈이에요. 저의 첫 아이폰이었던 아이폰 6S가 출시되었던 해가 2015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애플은 당시 1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나오는 이익의 93%를 독식했어요. 삼성전자는 당시 더 많은 휴대폰을 팔고도 달랑 9%의 이익을 가지고 갔죠. 그런데 93 더하기 9는 102%잖아요. 수치가 이상하죠? 100%도 아니고 102%? 이 말은 나머지 휴대폰 메이커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즉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모토로라, 노키아 등은 이런 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애플에게 적수가 되지 못하고 결국 도태되고 말았어요. 지금은 경쟁이 더욱 심해져서 저가형 휴대폰에는 중국산 화웨이나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메이커가 포진을 하고 있고 고가형에는 애플과 삼성이 독식을 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 외 휴대폰 메이커들은 대부분 고사 위기에 처했고 결국 2021년에는 한국의 LG그룹에서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휴대폰 사업부를 정리하게 되었죠. 정리해볼까요? 회사의 중요 시스템에서 효율성은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한 회사의 미래는 같은 돈과 노력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효율성은 고도의 집중화를 통해 얻어질 수 있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쉬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